법주가 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안녕하세요, 월광사 법주입니다. 우리가 반려자, 내 아내나 남편을 반려자라고 하죠. 인생의 반려자입니다. 짝반, 내 짝, 여러 동무. 이래서 사람은 검은 머리가 있기 때문에 반려자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동물을 보자면 그 동물도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반려동물을 키운다라고 말하지 않고 함께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쯤에 여러분이 딱 생각이 나시죠? 우리 토리 사과 넣고 이렇게 해서 또 말도 많았지만 김건희 여사님이 생각이 나겠죠? 반려라는 말에는 이미 함께 산다는 의미가 있으니 반려는 짝이나 벗이 되고 인생을 함께 걷는다는 존재라는 뜻이기 때문이며 반려라는 말에는 보이지 않는 약속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학대 뉴스는 여전히 많으니 말을 하지 못할 뿐 사람과 똑같이 감정을 느끼는 존재로 아픔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외로움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짖는다고 이거 어디 갔어? 짖는다고 때리고 참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말하고 왕왕왕 또 어떻게 흐트러놨다고 숨기고 병이 들었다고 내다가 확 버립니다.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랬는데 인간처럼 살 권리가 있다면 동물도 동물답게 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의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 미국의 뉴스를 보면 8년 만에 군대 갔다 온 아버지를 반겨주는 모습 요새는 많이 볼 수가 있죠. 반겨주는 나의 식구, 우리 김산이처럼 강아지의 방울방울한 눈망울이나 가만히 다가와 몸을 비비는 고양이의 온기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줍니다. 반려동물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뽑았던 경자생, 박쥐생, 우리 윤 대통령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삶의 뜻에 온기를 불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충정로 월광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천일 석방기도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박사님을 만나겠습니다. 예, 오늘 반려견, 반려동물과 관계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의 특징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이 정상적인 가정을 꾸린 분들보다는 특히 이제 네. 애완동물을 기르는 분들 이렇게 쭉 보니까 네.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기르는 분들보다는 약간 네. 예를 들자면은 네. 혼자 계시는 분들, 외로운 네. 분들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네. 근데 이제 반려동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부분 사람에 대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람에 대한 상처를 많이 받은 케이스죠. 네. 왜냐면 한때 권력을 잡았을 때는 전부 다 윤석열 만세를 외치는 사람이 권력을 잃으니까 내가 윤석열 언제 봤냐 이거예요. 언제 봤냐? 그런데 이 개는 네. 반려견이나 반려동물들은 이 주인을 향해서 그 변치 않는 그 마음과 신뢰를 보여주거든요. 네, 맞습니다, 박사님. 근데 네.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네.
이 개만도 못하는 인간들이 많다 이거예요. 네. 이 정치권에 이 돌아가는 걸 보자면은. 네. 진짜 요새는 왜 이렇게 진짜 아무리 무슨 권력 무상이라지만은 인간의 탈을 쓰고 어제까지는 그냥 죽을 듯이 그냥 바짝 엎드렸다가 뭐 탄핵되고 감옥 가니까 그냥 너 언제 만나는 줄 그냥 고개 쳐들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개만도 못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 지금 그 애국 운동을 이끌고 있는 이 윤석열 어게인을 이끌고 있는 이 전한길 선생이야말로 참 대단한 것 같다. 그래서 또 윤석열 대통령과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하고 있는 사람은 네. 정치인도 아닙니다 지금은. 아 그렇죠, 그죠? 정치인도 네. 아니에요. 네. 유일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하는 사람 딱 대한민국에 한 사람이에요. 네. 전한길 선생이에요. 그리고 우리 폼사. 예, 우리 법주님이고 법주님하고는 이제 그 서신 오가지 않지만은 네. 이 소위 말하는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죠? 이 기운, 기운. 어? 이 기운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기운. 또 기도발 뭐 이런 걸로 지금 기도발. 교험하는데 음. 이 박근혜 대통령도 유일한 그 5년 동안 계시면서 유일한 소통 창구가 정치인들 만난 적 없고 가족 네. 만난 적 없고 네. 지지자들 만난 적 네. 유일한 게 유영아라는 사람이었어. 그 당시 유영아 편에서 딱 한 사람 만났듯이. 네. 희한하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은 전한길 네. 선생, 과거의 전한길 선생과만 만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도대체 이 두 분은 박근혜는 지금은 유영하고 네. 윤석열하면 전한길이에요. 나머지 떠오르는 인물이 없어요. 그렇게 지금. 됐네요. 응?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며칠 전 방송이었죠? 어제 방송이었나요? 그 전한길 선생의 그 이준석과의 이 부정선거 업무론 토론회에 관계된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바로 지금 전한길 선생이 A4 용지 7장에다가 이 지금 현재 정치권의 사항들 네.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와 부정선거 업무론과 관계된 이 편지를 뭐 세세 전해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전달하면 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아는 소식이 아무도 없어. 음. 근데 윤 대통령은 얘기를 해줘, 답장을 써주고 어찌됐든 간에 네, 다 한 네. 사람이지만.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한길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거기에 네. 대해서. 예. 그래서 오늘 그것과 관계돼서 도대체 윤석열과 전한길은 어떤 관계냐 이 사람들 이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 어? 네. 죽고 못 사는 관계야.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건 죽고 못 사는 관계거든. 응? 한쪽이 죽으면은 그 사람도 죽는 겨. 이거는 이는 거야. 아우 참 저는요 박사님이 전생에서 무당이었나요? 아니 신라 시대 때 공부를 저도 남자로 태어나서 그때는 공부를 같이 했던 사람 같아요. 제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분석을 했는데 이 사주를 보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은 전한길이 없으면 지금 현재 정말 영어의 몸이라 우리가 돈다고 하잖아요. 자유 기문을 먹고 와서 돈다고 하는데 숨 막혀 죽을지도 몰랐었는데 이분이 있음으로써 숨통이 트여지지 않았나 봅니다. 그랬을 때 전생의 입장에서 구수를 같이 한 분 같습니다. 저 암행어사 시험 볼 때.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도대체 12.3이 왜 생겼나 보니까 동아일보에 2021년도에 난 걸로 보니까 수능 전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시험 실력 그거를 이제 저기 했는데 구수가 됐는데 그래서 수능 시험 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했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으로는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어김없이 새로운 날이 온다. 그때 당시 어떤 대화 중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너무 저기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과 충돌하면서 사시구수를 해서 내 인내심은 갑이다. 최고다. 라고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여자 법무부 장관이 무슨 말을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내 인내심은 갑이다 라고 해서 유명한 얘기도 하지만
그 구술을 할 때 같이 이렇게 동반자였던 것 같아요. 이 구조가. 진유 합권 하프질기 하프질기라고 하거든요. 아주 질긴 인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경 말고 성경은 잘 모르지만 뭐 세례 요한 정도로 이렇게 친근감이 갖고 남의 나라 얘기할 것 없이 우리 신라 시대 화랑 때 동반자로 화랑도 시험을 쳤거든요. 지금으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암행어사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시험을 같이 봤다고 얘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그 전환기 뉴스에 어떤 존재감을 확 살리기도 하잖아요. 구치소에 가 있어도. 그리고 지금 전환길 선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학원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학원에서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전환길 뉴스 같은 걸 하는데 윤석열은 산소 같은 존재고 받아주는 이 아무도 날 찾아주는 이 없는데 그래도 대통령이었던 분이 탁 받아줬어. 그래서 도대체 이 관계가 무슨 얘긴가?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국민을 향해서 마중물 얘기를 했나? 제가 고서를 막 뒤졌습니다. 고서. 그랬더니 이게 나왔습니다. 책에서. 모든 동식물은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유전자를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온갖 수단을 동원하지만 여기서 이기적인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온갖 수단을 동원하지만 그 흡혈귀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박쥐거든요. 윤석열이가 박쥐예요. 근데 요게 이 경금이 여러분 피입니다. 피, 혈. 피를 보는 박쥐를 보면은 여러분 서양에서는 흡혈귀가 있잖아요. 드라큘라, 흡혈귀. 우리나라에서는 마녀, 악마 정도로 돼 있고. 그런데 흡혈귀는 참 특이합니다. 그 드라큘라 얘기를 할 때도 보면요. 박쥐, 흡혈하는 박쥐에서 연상을 했다고도 봅니다. 제가 박사님 같이 박사는 아니지만 글을 거의 30년을 쓰다 보니까 26년을 쓰다 보니까 공연히 아는 거는 맞습니다. 공연히. 그래서 이 흡혈 박쥐는 굶고 있는 동료에게 내가 먹이를 이렇게 갖고 와서 자식한테 먹이를 주는 새가 있잖아요. 근데 이 흡혈귀는 동료에게 먹이를 토해내는 방식으로 헌혈을 합니다. 이 우리가 적십자에서 헌혈하는 것도 다 그 동물을 보면서 한 것도 같아요. 박쥐의 유전자는 불교에서 말하는 이타적인 셈입니다. 흡혈 박쥐는 조금에서 이틀 정도 굶으면 죽습니다. 피를 못 먹으면 죽기 때문에 이런 행동으로 전체 개체를 유지하는데, 전체 개체라는 건 우리를 국민을 뜻하겠죠. 하지만 토를 달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생존을 위한 것.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이 윤석열이가 한 행동은 왜 가만히 있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떠나면 되는데, 내가 볼 때 트럼프 아저씨도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있다가 오바마처럼, 부시처럼, 아니요, 버락, 오바마, 바이든처럼 가만히 있다가 가면 세계적인 재벌에다가, 이 사람도 흡혈박쥐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에서 볼 때는 저는 영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체를 유지하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을 유지하는데, 대한민국을 유지하는데 토를 달았으니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은혜를 베풀면 언젠가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이타적 행동에 나선 것이 그 중요한 요지입니다. 이분이 공연히 왜 했어? 영웅의식 아닙니다. 부처님 세계에서 차리이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 몸을 희생해서. 그래서 내가 볼 때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자식을 주면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내 자식이 큰일 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에서, 역의 세계에서, 명리의 세계에서 김건희 여사님과 윤석열에게 자식을 안 준 거는 네가 2025년도 이타적인 행동을 해서 피로써 그 개체를 유지하듯이 대한민국을 유지하라. 정치적인 건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지, 제가 그 설명이 잘 부족했는지 몰라도 흡혈박쥐로서
내 피에서 나오는 토에서 옆에 사람한테 피를 줌으로써 내 개체를 유지한다.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것보다는 베푸는 것이 우선이다. 윤석열은 베푸는 것이 우선이다. 근데 윤석열은 등치가 크지만 그 흡혈박쥐 조그만한 그 머리에서 그 동료를 갖다가 피로 개체를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베푼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법주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현재 어쨌든 윤석열은 사회적으로는 비어 있습니다. 죄인이니까 비어 있지만 새로운 탄생이 예고되는 것은 명리학적으로 2027년도 전에도 얘기했죠. 이민월이 되면 경자 용띠가 진에서 인을 보면은 장생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탄생을 예고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굉장히 아플 것입니다. 굉장히 아플 것인데 조금 더 당당해지고 이 등 돌리던 사람들이 조금 다시 한번 윤석열이 왜 1, 2, 3을 했나, 그것이 윤석열 새로운 탄생이 예고되는 것입니다. 윤어게인으로 해서 대통령 자리에 나온다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변화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새로운 탄생이 예고되는 겁니다. 응? 이렇게 해서 이것이 명리에서 일러주는 겁니다. 득수이청되고 인에서 장생을 얻고,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여러분 국민이나 유력 인사에 대한 그것이 여러 가지 정부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지만은 속담에 박쥐에게는 밤이 낮입니다. 밤. 그러면 지금 병오년입니다, 여러분. 병오 정미는 뜨거운 태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낮으로 봅니다. 낮으로 보고 무신년, 원숭이들, 이 무신년이 2030년입니다. 무신, 기우, 경술, 이때는 저녁, 서방 금국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한테는 지금이 낮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엎드려서 주무셔야 됩니다. 잠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박쥐가. 응? 박쥐가. 그래서 박쥐의 두 마음에서 지금은 윤석열이 일어난다. 무슨 일을 할 것이며 뭐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흡혈귀는 서양에서 드라큘라로 연상이 되지만 어쨌든 오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박쥐 복을 보십시오. 복복자. 박쥐가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탄생을 예고하는 거는 2027년 음력으로 1월이 되면은 그래도 다시 한번 새로운 탄생을 하기 위한 그 기운이 솟아나지 않을까, 명리적인 소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일반인의 접견은 불허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현재 같은 상황을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드리고요. 네. 이 전한길 선생이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편지를 보냈고,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그 편지 내용에 대한 네. 내용을 전한길 선생에게 전달했는데 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한길 선생에게 전달한 내용입니다. 네. 이 전한길 선생님의 편지 무척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부정선거 토론을 글로 보고 네.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네. 이 글로 봤다는 건 이제 전한길 선생이 편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네. 너무나 성공적이고 대단한 토론이었고 국민을 일깨우는 선생님의 용기와 헌신에 고맙습니다. 전한길 선생님 늘 건강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네. 라고 변호사가 전한길 선생에게 전달했습니다. 네.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군요. 네. 이 불자들은 또 이 월광사고 법신 또 이런 편지에 조금 서운함이 있지 않을까. 응? 이 불자들은 그럼 윤석열 대통령 응원하는 불자들은 어떡하라고? 아, 그래도요, 그 주변에 또 다들 인식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품생범사의 박사님이 애쓰시는 걸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전해주는데 어쨌든 우리의 대통령께서는 이 따뜻한 굴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자들은 하나도 서운해 안 하면서 윤석열 천일 석방 기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모치는 조영숙님이시고요. 87년 아드님에 대해서 올립니다. 사회생활 아름다운 인연 발언 참 원만하게 사시는 엄마인데 우리 아드님께서 그 좋은 직장 두고 자기는 기술을 배우겠다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좋은 직장 다니다가 이제 저기 하고 딴 데로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머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복이 널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따님을 위해서 86년 조영숙님께서 86년 김하영 발언 부처님 연화도량에서 아름다운 인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그냥 기세가 등등한 따님이라 나는 혼자 살겠어 이러는데 저는 부처님의 이타적인 마음에서 좋은 인연 오게 합니다. 직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조영숙 엄마가 지금 기세가 등등합니다. 아주 든든한 딸이 있어서 사위덕도 미래에 대기하고 있는 사위덕도 좋고 하니까 너무 인연 재촉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아 인생 70부터라고 맨날 저기가 얘기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조영숙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박종순 어머니도 제가 88년 아드님 시험 발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박종순 어머니는 참 조용하신 분이에요. 뭐 바라는 것도 없이 그냥 살며시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정명남 어머니 우리 윤씨 집안이 발전되도록 우리 아가 첫째 건강하고 시험 잘 보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박미자 어머니 손자 소띠 있죠? 소띠 위해서 제가 발언 올렸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시더라고. 박미자 어머니는 그냥 저 부처님께 좋은 기운 받게 그렇게 올려주신 거고요. 그 외에도 말씀 안 드렸어도 제가 여기 기도 올리신 분들, 삼재 올리신 분들, 응? 또 여기 삼재 올리셨어. 엄마 자들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기 하고 우리 삼재 요즘 말씀을 안 드렸더니 삼재를 안 하시더라고요. 신청을. 자, 삼재 하나 이유를 얘기할게요. 이 실합니다. 삼재 올리셨는데 딸이 직장을 좋은 데를 다녔는데 야간에 오다가 그날 조금 차를 안 갖고 가고 싶다 해서 차를 놓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부딪혀서. 만약에 차를 갖고 왔어 봐요. 그게 삼재의 원리예요. 우리가 삼재 10만원 받는데 무슨 대단한 큰 부처님의 원리가 있겠습니까? 사소한 거에서 불자들은 우리 딸을 삼재를 올렸더니 걔가 술을 먹고 그날따라 차를 놓고 오더라. 이게 부처님께 올린 삼재 기도의 원력이더라. 이렇게 불자님들은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응?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까 반려동물 김건희 여사님 얘기하면서 반려동물 얘기를 했죠. 본인이든 자신이든 어떤 사람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반려동물은 정서적 안정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니 이렇게 소중한 존재를 학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인성을 파괴하는 일과 같습니다. 동물 학대는 요즘에 다행히도 법적으로 처벌받는 범죄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전에 반려동물을 학대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버려야 하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은 한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니 귀여울 때만 제발 귀여울 때만 예뻐하고 귀찮거나 화가 날 때만 이렇게 던지고 때리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행동은 멈춰야 합니다. 때리면 너를 때려라 너를. 자 콘크리트 안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지만 어쨌든 우리는 추동에 추운 겨울날 경금은 따뜻한 불을 원하니 대통령께서 성경만 읽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윤석열 대통령 천일 기도 길에 충정로 월광사와 여러분께 함께하면서 여러분께 재수대통의 시간이 함께하길 기도 발언 올리며 다음날 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저기 와가지고 치유하는 보살이 예.
청국장이 안 보이길래 예. 다 떨어졌다 하고 했는데 아, 청국장 네. 분말. 예, 분말 예. 잠도 잘 오고 이 모든 게 다 좋아요.